서울집값이 또 급등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급등할지 아닐지는 일단 이 지표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바로 이겁니다. 전월 대비 2월 미분양 가구 증가율이에요. 그러니까 1월 대비 2월이라는 거죠. 예,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0.1%포인트입니다. 0.1%포인트. 진짜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이만큼 안 늘어났다. 이 말은 두 가지겠죠. 두 가지. 하나는 분양을 하지 않았거나 다른 하나는 분양을 많이 받았거나.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요. 분양을 다 받는다 쪽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미분양이 줄어들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2023년 1월에 7만이거든요. 5,459가구였습니다. 그런데 2월에는 7만에 똑같고요. 5,400까지도 똑같습니다. 예, 5,000까지도 똑같습니다. 5,438가구입니다. 겨우 차이 나는 게 79가구예요. 79가구. 뭔가 시장의 변동이나 변화가 있다는 뜻인가요?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가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추세선으로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추세선으로 보면 말입니다. 많이 늘어날 때는 한 달에 10,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났어요. 지금 2022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보면 10,000가구 더 났죠. 그죠? 4,727가구가 죄송합니다. 이게 47,270가구가요. 58,027가구까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뭐 작년 12월에서 올 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가구는 아니지만 10,000가구 근처까지 갔습니다. 68,017가구에서 75,359가구니까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2월에는 79가구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물론 75,438가구도 적은 가구는 아니에요. 이게 미분양의 위험수위 가구라는 게 62,000가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한 거니까요. 그러나 시장에서는요. 건설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55,000가구가 넘으면 자금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건설사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줄어드는 모양새는 아니지만 아주 최소한으로 늘어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입니다. 지금 집 안 사면 집 못 살지도 몰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감지가 되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나는 이 기회에 팔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나는 이 기회에 못 사면 다시 못 산다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감지가 된다니까요.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집값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일시적 반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시적 반등이라는 거 저는 아직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자가 내려가면 집값의 어떤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뭐 선반영하기 때문에 집값이 지금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러나 이자라는 게 이게 갑자기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자 부담은 계속 갈 겁니다. 고금리 상태가 계속 갈 거라고요. 지금 고물가인데 이자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물가가 내려가지 않는 한 이자를 내려도 찔끔찔끔 내릴 거예요. 그러면 고금리가 계속 간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아직까지 이번 주죠. 이번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낙폭은 줄였습니다.
낙폭은 전국 상태에서 그죠? 지난주가 마이너스 0.22였지만 이번 주는 마이너스 0.19거든요. 예. 그 전주 3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4가 지금 마이너스 0.19까지 줄어들었으니까 많이 줄어들어요. 게다가 전세 가격도 지금 하락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예. 3월 첫째 주에는 0.46이었잖아요. 그러던 것이 3월 넷째 주에는 마이너스 0.29거든요.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매 가격의 하락폭이 줄어들고 전세 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매 값이 떨어진다. 아니면 전세 값이 오른다는 것은 매매 값이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게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장세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 제가 L자형 침체라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현재까지는 예상합니다. 물론 금리를 한꺼번에 확 내리면 달라지겠죠. 한꺼번에 말입니다. B컷이라고 해서 0.5%씩 마구마구 내린다고 쳐요. 그러면 집값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금리를 그렇게 B컷이라고 하는 0.5%까지 이렇게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앞에 장사 없다. 이자 앞에 장사 없다가 아직도 저는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에 거래량은 전국에서 일어난 게 25,761가구였습니다. 그러나 2월에는 4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4만 1,191가구까지 넘어섰어요. 굉장히 많이 갔어요. 거래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동안 영끌에서 산 사람들 이자 부담이 돼서 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금매 다 팔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금매는 다 팔았습니다. 그러나 호가가 그러면 많이 올라갔느냐? 아직까지 호가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주춤한다고 해서 주택 경기가 바닥이다. 지금부터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요.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려요. 시장의 분위기도 말씀드리고요. 임장을 해서 현장 답사를 해라. 그 말씀 제가 참 많이 드리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게 주말이 되면 임장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부동산 업체들하고의 어떤 친분도 계속 쌓을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말이 되면 매주는 아니더라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임장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 저는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임장을 하면서요. 그 가격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가격. 고점 대비 한 40% 떨어진 게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아니면 2019년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아니면 2018년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거다.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내려졌다면요. 과감하게 저는 사도 무주택자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비결. 또 과감해야지 집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 집은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내 집이 따로 있다. 내 부동산이 따로 있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몸으로 느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